이영걸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눈을 떴다. 2살 때 병환으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기차역 플랫폼에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며 어린 영걸을 등지고 살아야 했다. 어린 그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기보다는 언제나 모진 훈련 같던 역사의 바람소리를 기억했다. 5살이 되자 무거워진 그의 몸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던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그를 잠시 기차역 대합실에 두고 일터로 향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그의 목에 낡은 집 열쇠를 걸어주며 말했다. 밖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집에 들어와 밥을 챙겨 먹어라. 비록 변변한 가옥도 따뜻한 침대도 없었지만 이 작은 열쇠 하나가 어린 이영걸에게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자 독립의 상징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특별활동으로 배정된 무술부는 이영걸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무술 실력만 키우면 정부에서 쌀과 옷,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망설임 없이 도장으로 향했다.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효심 하나로 시작된 무술 수련은 놀라운 속도로 진전을 이루었다. 사범은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중국 최고의 체육 영재학교 진학을 권유했다. 그곳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무술 탁구 배드민턴 명문으로 전국에서 모인 천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첫날부터 혹독했던 훈련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수련하는 아이들에게 부상은 곧 생계의 위기였다. 한 번은 손가락이 부러진 채로 명절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붕대로 감긴 부상을 보고 눈물을 터뜨린 어머니 앞에서도 이영걸은 괜찮다고 미소 지었다. 다음에는 부상당하면 다 나을 때까지 집에 오지 않겠다. 그의 어린 마음을 다잡은 그 다짐은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자 무술 인생을 향해 내딛는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영재학교 시절 그는 견자단이라는 또 다른 천재를 만났다. 대만대회에서 매번 1위를 차지했던 이영걸 앞에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던 견자단은 그와 더불어 무술계를 지배할 숙명적 라이벌이 되었다. 스스로도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재능이라 표현할 만큼 이영걸은 모든 과정을 월반하며 10대의 성인 전국대회에서 5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대 상대들 중 그만큼 압도적인 괴재능을 보여준 이는 없었다. 무술소년 이영걸은 미 백악관에 초청되어 당시 닉슨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커서 내 경호원이 되지 않겠냐 고 농담을 건넬 때 어린 이영걸은 저는 단 한 사람만 지키지 않을 겁니다. 국민 모두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며 기상천외한 답변을 해 닉슨 대통령을 웃음짓게 했다. 영걸의 첫 스크린 등장은 1982년작 소림사였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소림사에 들어가 무술인이 되어가는 주인공 양리충 역을 맡았다. 그의 절도 있는 동작과 선한 인상은 곧바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개봉 첫 달에만 3억 명이 극장을 찾았고 이는 당시 중국 인구의 30%가 소림사를 관람했다는 기록이었다. 소림사는 곧 중국 전역의 순례지가 되었고 주변 관광객이 연일 몰려들어 사찰 측은 공개를 결정해야 할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렸다. 명성을 얻는 만큼 대가는 혹독했다. 이영걸은 무리한 촬영 스케줄과 위험한 액션으로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척추까지 손상되었다. 내장 위치를 바꾸는 수술을 받고도 무술을 멈추지 않았고 의사들은 계속 이대로라면 평생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후유증은 그의 몸 구석구석에 남았다. 전성기에도 이영걸의 수입은 연 1위한 고정급이 전부였다. 국영 영화사 소속 배우였던 그는 일당뿐인 시스템으로는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관객의 사랑이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인기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반복되는 유사한 캐릭터와 이딴 속편 제작으로 대중은 식상해졌고 급기야 중국 영화사조차 이영걸을 다작으로 혹사시키며 단물만 빼갔다. 1989년 이영걸은 중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적 표현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양 언론은 이를 망명이라 보도했고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미국 생활 직후 그는 홍콩에서 황비용 시리즈로 인생작을 만났다. 홍콩 극장은 2달간 황비용만 상영하며 기록적인 흥행을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 말단 조직 범죄인 삼합회의 표적이 되어 매니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 파기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은 이영걸은 보디가드를 고용하고 언론에 단호히 대응했지만 두려움은 그를 홍콩을 떠나게 만들었다. 1994년 그는 중국으로 돌아왔다. 시장 개방 이후 사기업이 운영하는 영화 산업은 이전과 달랐다. 귀환 후 그는 무수한 러브콜을 받으며 아시아 전역의 스타로 우뚝 섰고 할리우드에서도 주연 제의가 이어졌다. 이후 멜 깁슨의 리스트럴 웨폰사 악역으로 데뷔. MTV 베스트 악역상을 수상하고 키스 오브 드래곤 같은 히트작으로 국제적 인기를 공고히 했다. 한편 몰디브 쓰나미 구조, 스턴트맨 사망 보상, 재난구호재단 설립 등 그는 꾸준히 자선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 건강 이상으로 동안 이미지를 잃었지만 삶과 예술을 향한 열정은 여전하다. 2025년 현재 그는 히말라야 자선순례를 준비하며 진정한 영웅이란 강인함뿐 아니라 타인의 삶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소신을 실천하고 있다. 60대 중반에 접어든 이영걸은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다. 무술과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 무술인협회 명예이사로서 정기적인 워크숍을 열고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이영걸의 이야기는 마치 장대한 서사시의 한 구절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기차역 플랫폼에서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자란 그는 가난이라는 불꽃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습니다. 무술부에 배정된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책임감을 배웠고 땀과 고통을 견뎌내며 엄마의 삶을 지키고자 결연히 마음먹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5연속 우승을 거둔 천재 소녀는 백악관 무대에서 국민 모두를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로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영광 뒤에는 홍콩 마피아의 협박, 매니저의 비극, 그리고 부상으로 얼룩진 고단한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언어 장벽을 넘어 악역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키스 오브 드래곤 등을 통해 전 세계 무술 영웅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단지 강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지킬 줄 아는 자임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몰디브 쓰나미 현장에서 두 딸을 구하고 재난구호재단을 설립한 일화는 그의 따뜻한 인간미를 잘 보여줍니다. 부상과 질병,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이영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팔 수도승들과 함께 내면을 수련하며 평화를 찾는 모습은 무술가이자 수행자로서의 그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무술가는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타인의 삶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의 신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